네, 히가시노 게이고 단편 어그러진 계산입니다. 나오코가 편의점 봉투를 들고 집 앞까지 왔는데 뒤에서 누가 나오코를 불러요. 옆집에 사는 기누에였어요. 쇼핑 다녀와요? 나오코가 그렇다니까 기누에가 자기네 집에 가서 차라도 한잔 하자는데요. 나오코는 고맙지만 자기가 오늘은 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거절해요. 기누에는 나오코가 해야 될 일이 남편의 제사에 관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 혹시 자기가 뭐 도울 일이 없냐고 해요. 나오코가 괜찮다니까 기누에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언제든지 말하라고 해서 나오코는 기누에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집으로 들어가서 현관문을 닫아요. 그리고 나오코는 제발 나 좀 가만히 냅둬 라고 속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현관 벨소리가 울렸을 때 나오코는 2층 침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침대 가장자리에 머리를 얹고 있었어요. 계속 울리는 벨소리에 그냥 무시할까 하다가 혹시 기누에가 아닌가 해요. 그리고 분명 들어가는 걸 봤는데 벨을 눌러도 안 나오면 또 기누에가 오바해서 경찰에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둘러 방을 나와서 인터폰을 들어요. 기누에는 아니고 경찰이었어요. 문을 여니까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가 경찰 수첩을 보여주면서 잠깐 물어볼 게 있다고 하는데요. 나오코는 형사를 집안에 들이고 싶지 않았는데 이대로 계속 얘기를 하면 혹시 옆집에 사는 기누에가 들을까봐 어쩔 수 없이 들어오라고 해요. 그렇게 가가 형사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나오코한테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 아시죠? 라고 물어봐요. 나오코는 침을 꿀꺽 삼킨 다음에 어떤 사진이든 동요하지 말자고 다짐을 하고는 사진을 받아서 보는데요. 역시나 나오코가 예상했던 인물의 사진이었어요. 한 남자가 어떤 모델 하우스에서 스스럼 없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 얼굴이 나오코의 가슴을 아프게 찌릅니다. 나오코는 다시 냉정을 되찾고 나카세시라면서 이 집을 담당했던 건축사라고 해요. 여기에 자주 왔었냐는 가가 형사의 물음에 나오코는 그건 아니고 이 집을 2년 전쯤에 구입을 했는데 몇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보수 점검을 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한 달 전쯤인가? 마지막으로 2년차 점검 때문에 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코는 저 근데 나카세 씨가 무슨 일이라도 라고 하는데요. 가가 형사는 실은 나카세 씨가 행방불명이라면서 이달 20일에 친구를 만난다고 집을 나간 뒤로 연락이 아예 없다고 해요. 아 그래요? 라고 대답한 나오코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몰라서 고개를 푹 숙입니다. 가가 형사가 혹시 나카세 씨한테 전화가 온 적은 없냐니까 나오코는 점검 때 말고는 나카세 씨랑은 연락할 일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가가 형사가 진짜냐고 되물어 보니까 나오코가 내가 왜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냐면서 발끈하는데요. 가가 형사 말로는 사실 나카세 씨가 행방불명 되기 전에 집으로 이상한 전화가 왔었대요. 어떤 남자가 대뜸 당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서 상대 여자는 2년 전에 들어선 뉴타운에 사는 유부녀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카세 씨 회사가 지었던 2년 전 주택이 여기여가지고 지금 나카세 씨가 담당했던 집들을 전부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가가 형사는 그리고는 남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그날 사고 내용에 대해서 물어봐요. 나오코는 친정엄마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친정집을 가던 길이었다고, 그리고 짐이 많아서 남편이 차로 배웅을 해줬다는데요. 역에서 고향 친구랑 같이 만나서 가기로 했다고 해요. 근데 역에 도착해서 남편이 짐을 내려주고 다시 차에 타려던 순간에 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들었다면서, 그리고 그 끔찍한 사고 장면을 고향 친구도 같이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가가 형사가 사고가 언제였냐고 해서 나오코가 20일 오후 6시 정도였다니까 가가 형사는 고개를 잠깐 갸웃하더니 나카세 씨가 행방불명 되던 날이네요? 라고 해요. 그 말에 나오코가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나요? 라고 하니까 가가 형사는 아 그건 아니고 그냥 우연이다 싶어서요? 라고 해요. 그렇게 가가 형사가 집을 나가고 나서 나오코는 힘이 빠진 다리를 겨우 이끌고 방으로 돌아와서 방석 위에 털썩 주저앉아요. 그리고는 나카세 씨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나오코가 남편 다카마사랑 결혼을 한 건 7년 전이었어요. 다카마사가 35, 나오코가 27이었고 둘은 친구를 통해서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나오코는 당시에 딱히 교제하던 남자도 없고 해서 다카마사랑 몇 번 식사 자리를 했어요.
그리고 몇 번째 데이트를 하고 나서 갑자기 다카마사가 나오코한테 청혼을 했는데요. 그때는 둘이 키스도 하지 않던 사이라서 나오코는 청혼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성실해 보이는 다카마사한테 호감이 아예 없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자로서 매력을 딱히 느낀 건 아니었어요. 근데 동료들이 하나 둘씩 결혼을 하던 때고 나오코도 슬슬 나이가 신경 쓰이긴 해서 결혼하면 다카마사가 좋아지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결국 결혼 승낙을 했습니다. 근데 다카마사랑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나오코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요. 다카마사는 나오코가 집 밖으로 나가는 걸 병적으로 싫어했는데요. 그래서 나오코가 쇼핑을 가거나 문화교실에 가는 것도 온갖 트집을 잡고 반대하면서 계속 집에만 있게 했어요. 나오코는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이 새 집으로 이사 왔을 때도 전혀 들뜨지가 않았는데 그러다 이사하고 얼마 안 돼서 이 집 담당자인 나카세가 나오코 앞에 나타났어요. 다카마사는 회사 일로 바빠서 새 집에 관한 설명은 주로 나오코 혼자 듣게 됐는데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장난꾸러기 소년 같은 게 나오코는 나카세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나카세는 나오코보다 1살 위였고 결혼을 했는데 나오코처럼 애는 없었습니다. 그 뒤로 1달 후에 정기 점검차 나카세가 다시 나오코네 집을 찾아왔어요. 나오코가 홍차를 내주면서 자기는 커피보다 홍차가 더 좋다니까 그 말에 나카세가 자기가 기가 막힌 홍차 가게를 안다고 자기도 일하는 틈틈이 한 번씩 간다면서 장난꾸러기 같은 얼굴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나오코가 쇼핑하러 갈 기회가 생겨서 나간 김에 전에 나카세가 알려준 홍차 전문점에 가서 밀크티를 마시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나카세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나카세는 나오코를 보고 깜짝 놀랐고 사실 여기 오면 혹시 나카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었던 나오코도 나카세를 보고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렇게 나카세랑 즐거운 시간을 보낸 나오코는 그 뒤로 일주일에 2번 정도 그 홍차 전문점에 가서 나카세를 만나는데요. 그거는 무덤덤한 나날 속에 사는 나오코한테 유일한 즐거움이었어요. 6개월차 점검 때도 역시나 나카세는 나오코네 집을 방문했는데요. 점검 후에 둘은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카세가 사실 자기도 나오코 씨랑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가 그닥 좋지는 않다면서 가만히 나오코를 쳐다보고는 나오코의 어깨에 손을 슬쩍 얹었어요. 그리고 저항을 하지 않는 나오코를 자연스럽게 끌어안았고 그렇게 나카세랑 나오코의 불륜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가가 형사는 나오코네 집을 나오면서 정원에 물을 주고 있는 기누에한테 나오코에 대해서 물어봐요. 기누에는 나오코랑 옆집에 살아서 오다 가다 인사하고 간간히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는 사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어디에서 물이 날아와서 가가 형사의 발을 적셔요. 고에이 너 그만 안 해? 기누에가 옆에서 물총을 들고 장난을 치는 아들 고에이한테 소리를 버럭 지르고는 가가 형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가가 형사는 괜찮다면서 근데 혹시 나오코 씨 남편이 사망한 뒤로 그 집에 갔던 적이 있냐고 물어봐요. 기누에는 장례식 다음날 마침 송이버섯밥을 해서 들고 갔었다면서 나오코가 왠지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할 것 같았다 해요. 나오코가 송이버섯밥을 받고는 고맙다면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라고 해서 그렇게 잠깐 홍차를 마시고 왔다는데요. 나오코는 담담하게 사고 때 상황을 이야기해서 기누에는 그런 나오코를 보고 이제 좀 괜찮아졌나 보다 하고 무심코 주방 쪽을 봤는데 식탁 위에 냉동식품이 잔뜩 있었대요. 그래서 나오코가 충격이 너무 커서 이제 요리도 안 하고 저런 것만 먹나 보다 해가지고 송이버섯밥을 가져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한번 해보자. 나카세는 나오코를 더 이상 다카마사 옆에 두고 싶지 않다면서 다카마사를 죽이자고 하는데요. 2주 전에 침대 안에서 나오코가 무심코 다카마사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게 계기가 됐어요. 나오코가 시댁에 다녀온 일 때문이었는데 큰 며느리인 나오코는 시댁에 가면 항상 가정부처럼 일만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런 나오코가 딱했는지 시동생이 나오코한테 이제 어머니한테 맡기고 좀 쉬라고 하니까 그 말에 남편 다카마사가 괜찮다고 이런 일 시키려고 데려온 건데 뭘 그러냐면서 어머니는 가만히 계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때 나오코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다카마사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오코는 젓가락 끝으로 남편의 목덜미를 푹 찔러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이런 놈 빨리 죽어야 돼.
그렇게 계속 마음속에 담고 있던 말이 나카세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였습니다. 나오코의 말을 들은 나카세는 혹시 남편이 이혼해줄 가능성이 있겠냐고 물어봐요. 나오코가 아마 그건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하니까 나카세는 그럼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남편 다카마사를 죽이자고 해요. 그 말에 나오코가 근데 그러다 실패하면 어떡하냐고 자기는 무섭다고 하니까 나카세는 중요한 건 나오코 당신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라면서 일단 우리 둘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남편이 죽어도 자기가 의심받을 일은 없다고 해요. 그리고는 나오코가 어디에 가 있으면 자기가 나오코네 집에 가서 다카마사를 죽이고 강도 살인으로 위장을 하면 된다는데요. 나오코가 남편은 옛날에 유도를 해서 힘이 엄청 세다니까 나카세는 정면으로 공격할 생각은 없다고, 좀 복잡하긴 한데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면서 나오코한테 자세한 계획을 설명해 줍니다. 가가 형사가 다시 나오코를 찾아온 건 다카마사가 죽은 지 12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가가 형사는 그날 당신이랑 같이 고향에 가기로 한 친구한테 들었다면서 친구 말로는 고향에 가기 전날에 나오코 씨 당신이 갑자기 전화해서 고향에 가자고 했다던데 왜 갑자기 그 친구한테 같이 가자고 한 거냐고 물어봐요. 나오코가 그냥 혼자 가기 심심해서 그런 건데요? 라고 하니까 가가 형사는 이번에는 그날 친구랑 만나기로 한 장소를 당신이 정했다던데 근데 왜 역 안이 아니고 택시 승차장 근처에서 만나자고 했냐고 물어봐요. 나오코가 역 안에는 사람이 많아서 복잡할 것 같아서 밖에서 보자고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해요. 가가 형사는 약속 장소가 택시 승차장 근처여서 마침 당신 친구도 그때 사고를 목격을 했었다는데요. 사고 담당자 말로는 그때 사고로 당신 남편은 차 사이에 끼는 바람에 머리가 완전히 짓눌려서 얼굴을 전혀 판별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신원 확인의 근거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면허증이랑 당신의 증언뿐이었다면서 장례식에 참석한 친척들도 관 속의 시신이 정확하게 다카마사 씨라는 건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나오코가 대체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고 큰 소리로 따지니까 가가 형사는 지금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들어봐 달라고 해요. 가가 형사의 말은 이랬습니다. 당신과 나카세 씨가 남편인 다카마사를 죽였다고 해요. 그리고 당신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친구한테 고향에 같이 가자고 했고 결혼할 때 말고는 다카야마를 본 적 없는 친구한테 나카세를 다카마사인 척 했을 거라는데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로 나카세가 택시 승차장 앞에서 트럭에 치여 죽었다고. 그래서 당신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사체의 얼굴이 뭉개지는 바람에 신원을 판별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그렇게 나카세를 다카마사인 척 증언을 하고는 화장을 해버린 거라고 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오코가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를 쳐요. 가가 형사는 그래도 최소한 확인해볼 가치는 있다면서 다행히 그때 사고 차량에 혈액이 아직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인 다카마사의 머리카락 하나만 있으면 DNA 감식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나오코는 남편이 죽고 나서 집안 청소를 몇 번이나 해서 남편 머리카락 같은 건 없다니까 가가 형사는 괜찮다면서 이미 남편분 회사에 전용 작업모에서 머리카락을 입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오코가 그럼 감식을 하든 말든 맘대로 하세요 라고 소리를 치고 벌떡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버립니다. 나오코가 다시 거실로 오니까 가가 형사가 실내 많았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요. 이게 왜 젖었지? 가가 형사가 그렇게 말하면서 오른쪽 소매를 보는데 손목 위쪽 소매에 물이 묻어 있어요. 그리고 가가 형사가 천장 위로 올려다 보길래 나오코도 덩달아 위를 보는데 순간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을 뻔했어요. 가가 형사가 앉았던 자리 위쪽 천장이 눅눅하게 젖어 있고 거기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나오코는 아까 2층에서 꽃병을 넘어뜨렸는데 아마 거기 있던 물이 바닥에 스며든 것 같다면서 부랴부랴 변명을 하고는 가시면 자기가 빨리 올라가서 치우겠다고 해요. 그렇게 가가 형사가 드디어 나가고 나오코는 저절로 한숨이 크게 쉬어져요. 그리고 사소한 힌트로 나름 철저하게 세웠던 계획들을 척척 간파해내는 것이 역시 프로 형사는 무섭다는 실감을 합니다. 아까 가가 형사가 말한 내용은 나카세가 세웠던 계획이랑 거의 똑같았어요. 한 가지 다른 건 남편을 살해하는 역할은 나카세 혼자였다는 거였는데요. 나카세가 설명했던 계획은 이랬습니다.
우선 저녁에 나오코가 남편 다카마사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다카마사가 잠이 들면 나오코는 나카세한테 연락을 한 다음에 잠깐 밖에 나가 있어요. 그러면 나카세가 집으로 몰래 들어와서 다카마사를 죽인 다음에 나오코가 다시 들어오면 자동차로 나오코를 역까지 배웅을 해주는데, 중요한 건 다카마사의 얼굴을 잘 모르는 나오코 친구랑 역 앞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그 친구가 다카마사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증인이 되도록 한다는 게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계산이 한순간에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나오코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침실로 들어간 다음에 바닥을 살펴봐요. 근데 바닥이 젖은 것도 아니고 얼핏 보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천장에 물이 묻었으면 원인은 그거밖에 없는데. 나오코가 혹시나 해서 더블 침대 매트를 걷어내니까 순간 차가운 공기가 훅 하고 나오코의 얼굴에 와 닿아요. 매트 아래에 있는 공간을 확인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나오코가 이상하네 하고 생각하던 찰나에 역시 거기였나요? 라는 소리가 밖에서 들려요. 나오코가 흠칫 놀라서 돌아보니까 가가 형사가 천천히 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가 형사는 정원 쪽으로 들어왔다면서 아까 거실문 고리를 미리 내려놨었다고 해요. 그럼 물이 샜다는 건... 나오코의 말에 가가 형사는 아 그거요? 하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요. 플라스틱 물총이었는데 옆집 고에이가 가지고 놀던 거였어요. 가가 형사는 아까 당신이 주방에 간 사이에 이 물총으로 천장에 물을 뿌렸다는데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하나를 감출 수 있는 장소는 여기 침대 아래밖에 없었다면서,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 방 창문만 활짝 열려있는 것도 꽤나 의심스러웠다고 해요. 나오코가 애초에 이 집안에 시체가 있다고 확신을 했던 거냐니까 가가 형사는 너무나 간단한 계산이라면서 두 남자가 사라졌는데 한 남자는 화장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한 남자는 어디로 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집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중요한 힌트는 옆집에 사는 기누에 씨랑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됐다는데요. 기누에 씨는 당신이 장례식 뒤부터 냉동식품만 먹은 건지 식탁 위에 냉동식품이 잔뜩 쌓여있는 걸 봤다고 했다면서, 그 말을 듣고는 당신은 냉동식품을 먹으려고 산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냉동고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신 사진을 들고 근처 약국이랑 편의점을 돌아다녔고 당신이 매일 보냉제랑 얼음을 몇 개씩 사갔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얼음, 네, 정말 무거웠어요. 가가 형사는 나오코한테 이제 침대 밑에 좀 보여달라고 해서 나오코는 보라면서 침대에서 한 걸음 물러나요. 그리고 침대 밑을 보던 가가 형사가 깜짝 놀라는데요. 아니 이건... 나오코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형사님이 상상한 것과 많이 다르죠? 라고 해요. 침대 밑 공간에 누워있는 건 남편 다카마사가 아니라 나카세였습니다. 20일 저녁에 남편 다카마사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나카세한테 연락을 한 나오코가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남편을 죽인 나카세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현관에서 나오코를 맞이한 건 나카세가 아니라 다카마사였어요. 다카마사는 나오코의 짐을 손에 들고 꾸물거리다 늦겠다고 말하고는 구두를 신고 냉큼 밖으로 나갔어요. 나오코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영문도 모르고 그대로 남편 뒤를 따라 나가서 차에 탔어요. 그리고 아마 나카세한테 뭔가 사정이 생겨서 계획이 변경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살인이라는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에 마음이 놓였어요. 근데 차가 달리는 내내 말이 없던 다카마사가 갑자기 나오코 하더니 뜬금없이 자기를 얕잡아보지 말라면서 자기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해요. 나오코가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다카마사는 자세한 건 친정에 다녀오면 얘기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역에 도착한 다카마사가 차를 세우고 나오코의 짐을 내려놓고는 다시 차에 타려는데 정말 순간적으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나오코는 처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겨우 고향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집에 온 나오코는 침실에 불을 켠 순간 기겁을 해요. 침실 바닥에 나카세가 쓰러져 있기 때문이었어요. 나오코는 그제서야 남편이 했던 말의 뜻을 알게 됐어요. 남편은 애초에 나카세랑 나오코의 불륜 관계를 알고 있었고 이번 계획도 눈치채고는 수면제를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몰래 집으로 돌아온 나카세를 손쉽게 제압한 다음에
목을 졸라 살해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나오코는 남편의 책상을 정리하다가 녹음 테이프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거기에는 그동안 나오코랑 나카세의 전화 통화 내용이 전부 녹음돼 있었어요. 나카세 부인한테 당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전화를 했던 것도 다카마사였습니다. 가가 형사는 아마 당신이 고향에 가 있는 동안 다카마사 씨는 혼자 나카세 씨의 시체를 처리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면서, 근데 나오코 씨 당신한테 궁금한 게 있다면서 당신은 나카세 씨의 시체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었냐고 물어봐요. 나오코는 자기도 모르겠다면서 그냥 처음 나카세 씨 시체를 발견했을 땐 누구한테도 들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고, 그래서 정신없이 침대 밑에 감춰둔 거라고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시체가 부패할까봐 걱정이 돼서 처음에 냉동실에 있는 냉동식품으로 보존을 하다가 그 뒤로는 매일 약국이랑 편의점에서 보냉제랑 얼음을 사가지고 저녁마다 갈아줬다고 합니다. 가가 형사가 잠깐 경찰서에 전화 좀 하고 오겠다면서 방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나오코는 나카세의 뺨을 가만히 쓰다듬더니 이제 이별이네 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네, 제가 12월 연말부터 제 본업 일이 좀 밀려가지고 그거 하나씩 처리하다 보니까 영상을 아예 만들질 못했는데요. 그리고 좀 목감기도 살짝 좀 있어가지고 녹음하기도 좀 애매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해도 됐고 하니까 다시 한번 화이팅해서 열심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또 구걸 드리고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